더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할게요. 뉴욕일보 경제부의 김태수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옐런 장관의 이 발언이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데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우리 한국은 좀 하루 쉬었죠. 4일장을 잠깐 보면은 전반적인 경제 지표는 뭐 괜찮게 나왔습니다. 무역 수지는 원래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경제 낙관 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낮긴 했지만 그래도 1.1% 상승을 했습니다. 총 차량 판매도 3년 내 최고 수준을 경신을 했고요.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도 또다시 상승하면서 14.2%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또 애틀랜틱하고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리가 다소 인상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가 정말 인상되는가 하고 우려를 시작을 했고 다우지수는 뭐 소폭 상승했지만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1.8%나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도 0.6% 하락했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장 초반만 하더라도 옐런 재무장관의 이런 발언들이 좀 누그러지나 하고 그렇게 좀 상승하면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워낙 이제 시장에서 대형 기술주들이 급락을 하니까 이제 시장에다가 본인의 어떤 그런 얘기들이 연준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예측을 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벗어나는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나스닥 지수 쪽에서는 하락을 계속하면서 이런 불안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도 상승폭을 절반가량이나 줄였고요. S&P 500 지수는 보합권까지 후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뭐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그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63.7에서 4월 때는 62.7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예상치가 64.1로 좀 상승하는 거였는데 여기에 이제 많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공급망이 좀 중단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 압박이 있었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었고요. 가격과 고용 지수가 상승했지만 신규 주문과 비즈니스 활동 지수는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ADP 고용 변화 같은 경우에도 74만 2천 명의 급여를 추가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3월달 56만 5천 건 이후에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시장 기대치가 워낙 높았죠. 78만 건에서 85만 건까지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엔 개별 기업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또 간밤에 페이팔의 실적도 방금 나온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술주들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이나 업종별로 보면은 오늘 원유 재고량이 좀 급락을 했죠. 하지만 이제 휘거밸류 재고량이 증가를 했는데 뭐 좀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크루드 오일이 초반에 상승을 잘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오후장에 들어가지고 수요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달러 인덱스 상승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약세로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3.3% 상승했고요. 에너지 장비 산업 같은 경우에는 5.9%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대형 기술주들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거래일 동안 마이너스 7% 이상 하락을 했고요.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뚜렷하게 어떤 경기 회복 기대감을 가지고 테마그룹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지금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건설 재료 산업이 지난 1개월간 12% 정도 상승하는 것을 제외하면은 그다지 어떤 그 큰 흐름을 보이는 그런 산업은 없습니다. 뭐 항공이라든가 죄송합니다. 의료업계라든가 아니면 여행 수요 회복이 되는 뭐 다른 분야들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상승을 보이지 않고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경기 회복이 기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 제품이라든가 전문 서비스 산업이 마이너스 2% 내외로 크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보면은 손바뀜이 일어난다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좀 방향성을 잃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그리고 이 유동성이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과도기적인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오늘 펠로톤이 마이너스 14%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이제 홈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제 펠로톤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해왔는데 이 트레이드밀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리콜이 발표가 됐죠. 펠로톤이 사실 지난 4월달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강력하게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 리콜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전액 환불하거나 아니면은 또 새로운 제품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좀 거기에 대한 비용 증가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언더아머가 이제 반대로 실적에 대한 굉장히 또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6센트의 순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손실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순이익을 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보면은 36달러까지 UBS가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리고 매수로 이제 등급까지 상향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장 마감 후에 이제 우버하고 그 페이팔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기대했던 1달러 수준에서 이제 1달러 22센트로 상승을 했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31%나 급증을 하면서 시간 외에서 지금 5%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페이팔 같은 경우는 실적 호조 소식에 현재 4.69%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259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제 주목해볼 만한 글로벌 이슈들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불안감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만 해도 에반스 총재를 비롯해가지고 3명의 연준 총재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윌리엄스나 보스틱 총재를 비롯해서 이제 4명이 연설에 나서는데 이 중에 한 명이라도 금리 인상에 동조하는 발언이 나오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관련해가지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비롯해서 이제 노동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는데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55만 3천 건에서 이번 주에는 54만 5천 건으로 소폭 하락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계속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도 청구 건수가 5만 건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농업 부문의 생산성은 조금 늘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단위당 노동 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가지고 노동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그런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챌린지 해고자 보고서까지도 5만 건 정도 감소를 기대하고 있어가지고 노동지표는 지금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뉴욕 지역의 제조업 관련해서도 이제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난 1월달에 51.2에서 하락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50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들 실적 발표 굉장히 많습니다. 490여 기업이나 지금 실적 발표를 하는데 중소형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굵직한 기업들이 비욘드밋이라든가 펠로톤 그리고 모더나, 에트씨 그리고 이제 방송사인 폭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에트씨는 뭐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주죠.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엄청난 순이익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84센트 정도 순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지난 4분기에 1달러가 넘었던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의 기회로 삼을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많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순손실이 좀 지속이 됐었는데 그걸 벗어나서 주당 순이익이 최대 2달러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가지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중소형주 위주의 실적 발표 내용들 잘 팔로우해 봐야겠네요. 기자님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